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린 곳은 대형하우스입니다. 자, 지금 전국에 포도농사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지도 거의 수확을 거의 다 끝마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8월 중순에서 말에 수확을 다 끝마쳤습니다. 끝마쳤는데 원래는 조기 가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정을 이렇게 대부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장초 전정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결과지 한눈 전정을 또 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기 가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밑거름을 다 뿌릴 거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노지는 이게 되게 일찍 서두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노지는 굳이 너무 일찍 서둘러서 밑거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밑거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노지는 굳이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형하우스는 조기 가온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조기 가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밑거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정도 지금 빨리 이렇게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살포기로, 비료 살포기로 밑거름을 하시는데 어떤 살포기로 가지고 밑거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료 살포기로 살포를 하기 전에 지금 저 밭에 어떤 밑거름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광어플러스를 먼저 뿌립니다. 자, 광어플러스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휴믹산을 뿌립니다. 휴믹산을 뿌리는데 지금 저 밭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저 밭에는 이제 3년생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4년생 이상 된 밭, 이씨가 높다든지 염류 농도가 높은 밭에 지금 이 휴믹산을 뿌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밑거름을 하다 보면은 비료들을 너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씁니다. 자, 저는 이 가을에, 이 초겨울에 접어드는 이 가을에 밑거름을 시작을 할 때, 자, 일단은 유기물, 자, 광어플러스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탭이나 아니면 광어플러스나 아니면 개분, 자, 이런 유기물을 먼저 뿌리시고, 그리고 이 미량요소입니다. 자, 이 미량요소 역시 내년 2월 달에 뿌리셔도 됩니다. 자, 이 미량요소 역시 내년 2월 달에 뿌려도 되는데 지금 뿌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유기물인 광어플러스를 뿌리고, 그리고 이 미량요소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칼슘이 18%, 황이 20%, 마그네슘이 10%, 철이 2%, 아연이 3% 이런 식으로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미량요소 중에 이런 식으로 함량이 높은 이런 미량요소를 뿌리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마다 미량요소를 다 판매를 합니다. 자, 농협이나 농약사나 판매를 다 합니다. 자, 그런 데서 굳이 이 미량요소가 아니더라도 함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미량요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기물과 자, 12가지의 성분이 들은 이런 미량요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밭장만이 거의 끝나는 겁니다. 자, 밑거름에서 자, 토질이 오래됐고 염류 농도가 높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휴믹산, 거기에 미생물. 자, 미생물은 이 이씨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그냥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토양에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을에 밑거름으로 쓰실 때 유기물, 그리고 미량요소, 미생물 이래만 뿌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안 뿌려도 토양에 기본적으로 있는 비료 양과 지금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내년 봄에, 내년 2월 달에 내 나무가 원래 수확량을 좀 양을 많이 달았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고생을 해서 세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자, 이런 밭에는 내년에 복합비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복합비료를 뿌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 두프로라는 지금 야라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질산태 질소가 19%입니다. 그리고 폴리인산 5%, 가리 10%, 칼슘 6%. 자, 속효성입니다. 속효성이라서 이런 거를
자, 노지는 물이 올라오는 시점에 뿌려주시고, 대형하우스는 열을 가두는 시점에 뿌려주시면은 원래 싹이 올라올 때, 아니, 내년도 싹이 올라올 때, 그때 건강하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싹이 고루 잘 터지고 건강하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토양 검사를 먼저 하고 내 밭에 어떤 양의 비료가 많이 들어있고 불용화되어 있는 비료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씨 농도가 얼마나 높고 pH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된 토양일수록 토양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pH나 이씨나 이런 걸 보고 바짝만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씨가 높다든지 토양이 오래돼서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 펄주머스 휴믹산을 뿌려주시고 미생물을 첨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씨나 모든 게 정상적인 수치면은 이 휴믹산은 굳이 안 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상적인 토양에서는 광hợp 플러스 밀항요소, 미생물 이렇게 해서 가을에 밑거름 끝내고 내년 봄에 복비를 뿌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부 용성인비 뿌려야 될 밭에는 또 용성인비를 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밑거름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은 자, 이거 안에 황 20%, 칼슘 18% 이래 들어있는데 황산칼슘 따로 뿌리고 황 따로 뿌리고 이러면은 토양만 더 나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도리어 불용화만 더 지속시키고 토양이 도리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거름에는 적절하게만 하시고 자, 나중에 싹이 나오고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비료로 조금씩 채워준다 생각하고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료 살포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살포기로 저 비료 뿌리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포에 이게 20평 정도 보는데요. 예. 20평이 맞게끔 그럼 끌고 가면 되는 거네,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비료 살포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비료가 튀겨서 나옵니다. 지금 살포기로 뿌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가 자, 지금 영상에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4m 정도 양쪽으로 2m씩에서 한 4m 정도의 그 폭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형 하우스는 열 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을 가두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지온이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런 다음에 시작점에서 물을 주고 커튼을 닫습니다. 커튼을 닫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5도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영상 5도 정도 해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 수분 공급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열 가두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토양에 따라서 3시간을 줄지 5시간을 줄지 그런 토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두기 전날은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런 다음에 커튼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 그때부터 온도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 5도에서 조금 빨리 약간 더 높이려면 6도, 7도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쪽으로 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왔던 곳으로 이제 광어플러스를 뿌리고 이제 미량요소를 뿌릴 차례입니다. 통이 이 정도 크면은 미량요소 이거 뭐 한 5번 넣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미량요소를 뿌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량요소는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자, 아주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갑니다. 더 빨리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량요소도 역시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량요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슷하게 다 잘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비료 살포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비료 살포기를 쓰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작년도 올 1월달 토양 검사한 자료하고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토양 검사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검사를 해서 작년 말에 토양 검사를 하고 올해 얼마 전에 토양 검사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하신다 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지금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자, 김천시 봉산면의 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자, 4,620제곱미터입니다. 자, 같은 토양인데 작년 말에 검사를 했던 이 토양 검사를 했던 자료는 보시면은 산도가 6.3이고 대부분 비료 성분이 대부분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씨가 7.8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얼마 전에 토양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인산 함량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산 함량은 떨어진 게 아니구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리나 칼슘이나 고토는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씨가 7.8이 있던 이씨가 0.8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조건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다른 밭입니다. 다른 밭인데 여기도 똑같이 작년 말에 토양 검사한 것과 올해 검사한 겁니다. 자, 인산은 도리어 많아졌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역시 이씨가 1.6으로 나왔고 여기에 이씨가 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pH는 6.8인데 이거는 산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산성으로 나오면은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석회부터 먼저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석회 뿌리고 보름 이상 있다가 퇴비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2022년 1월 17일. 자, 2022년 9월 6일. 자, 똑같습니다. 자, 현재 이씨와 모든 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밭장만을 하고 지금 이씨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씨 농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밭장만 한 거하고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전년도에 남양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휴믹산 그걸 이제 기존에 추천을 해주셔서 저거 이제 시비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주형 휴믹산을 수용성 휴믹산을 한 3번 간주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물을 퍼고 그 외에 이제 미생물 불행화되는
그 토양에 부려가 되는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 미생물도 또 여러 번 감정했는데 예. 원래 토양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씨 관련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토양이 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이씨 농도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자, 이씨가 높을수록 뿌리 활착도 잘 안 될 뿐더러 내가 주는 비료를 그만큼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뿌리 활착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씨가 높으면은 잎도 잘 탑니다. 자, 잎도 잘 타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밑거름을 할 때 이씨 농도가 높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휴믹산과 미생물을 뿌려주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한 토양은 2회 연속으로 올해 하셨으면 내년에 또 그렇게 2년 연속으로 하시면은 그만큼 농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토양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토양 검사를 하고 나서 밑거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좀 전에 이 휴믹산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씨가 높다든지 토양이 그만큼 많이 안 좋을 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굳이 좋은 토양에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쓰셔도 충분히 조금 전에 제가 유기물과 밀항요소, 미생물만 뿌리고 내년도에 용성인비나 아니면은 황산고토도 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고토를 조금 첨가하고 그리고 약한 나무는 복합비료를 주시고 자, 복합비료 대용으로 지금 이런 제품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짝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남들이 지금 이맘때 5, 6가지 뿌린다고 해서 내 밭에 똑같이 그렇게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밭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도 되는 밭이면 내 밭에는 이씨가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뿌려주시면 되는 거고 내 밭 토양이 좋으면은 굳이 여러 가지 비료를 뿌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양의 자, 밀항요소와 복합비료만 뿌리면 실질 지금 모든 성분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복합비료의 질소 인상 가리에 지금 이런 식으로 칼슘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밀항요소 안에 12가지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료 성분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굳이 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다른 거 첨가 안 하셔도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재배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용성 비료를 중간중간에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자, 밑거름 이제 한참 이 대형하우스도 그렇고 노지도 그렇고 이제 한참 밑거름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토양 검사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작년에 토양 검사를 아직까지 세바치고 작년에 토양 검사 하신 분들은 굳이 올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형하우스나 올해 재배를 하셨던 분들은 필히 토양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요번 달 말에 열 가둔다 하셨어요. 네. 조기가온 하시네. 네. 자, 요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야 아마 하실 건데 그때 열을 가둘 때 물을 어떻게 퍼고 어느 시점에 온도를 맞춰서 넣는지 제가 거기에 또 한번 제가 또 방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